사람은 보통 큰 싸움이 있어야 관계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떤 관계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조용히 끝나기도 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퇴근했고, 같은 집에서 밥을 먹었고, 같은 말로 인사를 했는데 어느 날부터 그 사람이 돌아오지 않게 되는 거죠.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누군가가 떠났다는 이야기보다 남은 사람이 어떻게 하루를 넘겼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늘 비슷한 소리가 들렸어요. 부엌에서 물 끓는 소리, 아이들 방에서 연필이 종이를 긁는 소리, 그리고 현관 쪽에서 운동화 끈을 묶는 소리. 그 소리들이 겹치면 하루가 끝났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땐 그게 안정이라고 생각했어요. 조금 불편했지만 다들 이 정도는 참고 산다고 믿었습니다. 아내는 늘 운동복 차림으로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처음엔 주 1회였고 그 다음엔 주 3회, 나중엔 거의 매일이었어요. 운동화 끈을 묶는 손놀림이 빨랐고 그 손은 더 이상 집 안쪽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조금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괜히 마음이 불편했어요. 오늘도 나가? 내가 물으면 아내는 숨도 고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응, 운동. 이렇게 자주? 왜? 나 운동도 하면 안 돼? 그 말이 나오면 대화는 끝이었습니다. 괜히 더 말하면 트집 잡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았거든요. 그때는 그게 싫었습니다. 집에서까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어느 날은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한 적도 있습니다. 요즘 애들 얼굴 보기도 힘들어. 아내는 운동화를 신은 채로 말했어요. 당신도 회식 많잖아. 나만 뭐라 하지 마. 그게 아니라 나도 내 인생 좀 살자.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걸렸습니다. 그때는 왜인지 몰랐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말 안에는 이미 집 밖으로 나가 있다는 선언이 들어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늦어? 그날도 조심스럽게 물었고 아내는 고개도 들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동호회 모임 있어.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문 손잡이를 잡는 모습이 조금 급해 보였습니다. 마치 누군가 기다리고 있는 사람처럼요. 그때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을 막지 않았어요. 그땐 그게 성숙한 태도라고 믿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건 성숙이 아니라 회피였는데 말이죠. 그날도 그렇게 문은 닫혔습니다. 며칠 뒤 아내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회식이야. 동호회? 응. 사람들 좀 만나. 늦어? 아마. 그 말투가 너무 자연스러워서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히 의심하면 제가 초라해질 것 같았거든요. 결혼 15년 동안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다는 사실이 오히려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 발걸음이 집으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회사 주차장에서 차를 빼다가 핸들을 꺾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정확히 정하지 않은 채로요. 레스토랑 앞에 섰을 때 유리창 너머가 너무 밝았습니다. 그 밝음이 이상하게 불편했어요. 괜히 내가 어둠 속에 숨어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안에서 아내는 웃고 있었습니다. 집에서는 거의 보지 못한 얼굴이었어요.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고 눈이 먼저 웃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분명 같은 사람인데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조금 뒤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깔끔한 셔츠, 편안한 태도. 아내는 그 남자를 보자마자 일어났고 망설임 없이 그 남자의 팔짱을 꼈습니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고 손끝이 저렸습니다. 그때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아, 이건 내가 혼자만 몰랐던 일이었구나.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려 화면이 계속 흔들렸어요. 미쳤어.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셔터를 눌렀습니다. 찰칵.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마치 그 소리로 제가 보고 있는 현실이 확정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부터 제 일상은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이미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TV는 켜져 있었지만 소리는 없었어요. 리모컨은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 정리가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왜 이렇게 늦어? 내가 묻자 아내는 잠깐 나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하자. 그 말에 나는 가방을 내려놓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앉으면 뭔가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이혼하자. 아내의 목소리는 낮았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너무 담담해서 오히려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그래? 갑자기 아니야. 그럼 언제부터야? 아내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나 지쳤어. 뭐가 그렇게 지쳐? 당신이랑 사는 게. 그 말에 목 안쪽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도 화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화를 내면 이 대화가 끝나버릴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이유는 말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당신은 너무 무관심해. 무관심하다고? 응. 나한테 관심이 없어. 나 매일 일하고 집에 오고 애들 챙기고. 그건 그냥 해야 할 일이지. 그 말이 너무 차가워서 저는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소파에 앉지 않았습니다. 서서 대화를 끝냈습니다. 그때 저는 버티는 게 옳은 선택이라고 믿었습니다. 지금은 압니다. 그건 선택이 아니라 정지였다는 걸요. 며칠 뒤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을 때 거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집안이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부엌에 불이 켜져 있었고 아이들은 라면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빠, 딸이 나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직 안 와? 나는 가방을 내려놓지도 못한 채 냄비 쪽을 바라봤습니다. 어디 갔다 온 거야? 학원 갔다 왔어. 엄마는? 그 질문에 입이 바로 열리지 않았습니다. 곧 와.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목이 떨렸습니다. 아이들이 눈치를 챌까봐 괜히 수도를 틀었습니다. 물소리가 커졌고 제 목소리는 그 안에 묻혔습니다. 아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어제도 안 왔어. 그 말에 손에 들고 있던 수세미가 떨어졌습니다. 싱크대에 닿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그때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이건 잠깐 자리를 비운 게 아니구나. 이건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그날 밤 아이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이야기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뒤에도 저는 한동안 불을 끄지 못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는데 그 조용함이 오히려 귀를 울렸습니다. 괜히 TV를 켰다가 소리도 없이 화면만 바라보다가 껐습니다. 그마저도 시끄럽게 느껴졌거든요. 부엌으로 갔습니다. 싱크대에는 설거지가 쌓여 있었고 아내가 있을 때처럼 누군가 대신 해줄 기미는 없었습니다. 그 사실이 새삼스럽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상하게 서운했습니다. 수도를 틀었습니다. 접시 하나를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물은 계속 흘렀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 수도 있었습니다. 형에게, 친구에게, 혹은 부모님에게. 지금 상황이 좀 이상하다고, 나 혼자서는 버거운 것 같다고 말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꺼내는 순간 제가 무너지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두려웠거든요. 그땐 그게 자존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휴대폰을 집어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몇 번 반복했습니다. 결국 아무 번호도 누르지 않았습니다. 두 손으로 싱크대 가장자리를 꽉 잡았습니다. 손바닥이 축축해졌고 팔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때 마치 누군가에게 말하듯이, 아니 스스로에게 말하듯이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해야지. 그 말이 위로처럼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책임을 스스로에게 묻는 말 같았어요. 그래도 그날 밤 저는 혼자 버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게 가장의 역할이라고 믿었고 그게 어른의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하루의 리듬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침 알람이 울리기 전에 일어나 아이들 도시락을 싸고 아이들을 깨우고 학교에 보내고 나서야 출근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한 번씩 저를 훑어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괜히 제 옷차림을 내려다보게 됐고 말을 꺼낼 타이밍을 놓치기 일쑤였습니다. 어느 날 회의에서 제가 준비한 자료가 화면에 떴습니다. 그런데 팀장이 말했습니다. 이거 민재 씨가 정리한 거죠? 순간 아무도 제 얼굴을 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요, 제가. 말을 꺼내려는데 팀장이 말을 끊었습니다. 아, 민재 씨 요즘 집안일 많다면서요. 그럴 수 있죠. 무리하지 마세요. 그 말에 회의실에서 작게 웃음이 흘렀습니다. 아주 작은 웃음이었는데 이상하게 오래 귀에 남았습니다. 그날 점심
회사 동료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요즘 집에 무슨 일 있어요? 아니요. 아니면 됐고요. 그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더 묻지 않는 게 예의라는 듯이요. 그게 더 외로웠습니다. 학교에서도 비슷한 일이 반복됐습니다. 담임 선생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님, 어머님과 통화가 계속 안 돼서요. 지금은 제가 아이들 행사 관련해서는 어머니께 직접 말씀드려야 해서요. 그 말이 끝난 뒤 학부모 단톡방에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이번 캠프 보호자 동행은 엄마만 가능합니다. 저는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 문장이 바뀌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스크롤을 내렸다 올렸다 했습니다. 결국 입력창을 눌렀습니다. 아버지는 안 되나요? 전송. 읽음 표시가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답은 바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이 생각보다 길게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짧은 답이 왔습니다. 규정상 어렵습니다. 그 뒤로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는 확실히 느꼈습니다. 제가 혼자 서 있다는 걸요.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우고 나오는데 딸이 불을 끄지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빠, 왜 잠 안 와? 딸은 이불을 끌어당기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언제 와? 그 질문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잠깐 하얘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질문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아이 눈을 보려고 했지만 자꾸 시선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말을 하면서도 이게 대답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딸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 물음이 이전보다 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조금 더. 그 말에 딸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표정이 전혀 안심한 얼굴은 아니었습니다. 방을 나오면서 문을 바로 닫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숨소리가 안정될 때까지 잠시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스스로에게 조금 실망했습니다. 아이에게조차 솔직하지 못한 어른이 된 것 같았거든요. 새벽 1시가 조금 넘었을 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내였습니다. 나 힘들어. 문자 하나. 그 짧은 문장을 보는 순간 심장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괜히 여러 생각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지금 어디 있을까?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닐까? 아이들 얘기를 하면 돌아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이어져서 제가 스스로 놀랐습니다. 답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 있어? 지웠습니다. 어디야? 지웠습니다. 애들. 거기까지 쓰고 멈췄습니다. 아이들 방에서 들려오는 숨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제가 어디에 서 있는지 분명해졌습니다. 다시 입력했습니다. 지금은 연락하지 말아줘. 잠깐 망설였다가 전송을 눌렀습니다. 문자를 보내고 나서야 숨이 조금 깊어졌습니다. 손에 힘이 풀렸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밤 쉽게 잠들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하나의 선은 그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선이 작고 흐릿했지만 처음으로 제가 직접 그은 선이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그 시간 동안 아내는 집에 오지 않았고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는 게 익숙해졌습니다. 그날도 아이들과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밥을 먹는 소리가 크지 않았고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 평범한 소리가 이상하게 오래 갈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띵! 아이들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로를 한번 보고 다시 저를 봤습니다. 아빠, 가만히 있어. 제가 그렇게 말하고 현관으로 갔습니다. 센서 등이 켜졌고 문고리가 보였습니다. 문을 열자 아내가 서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많이 말라 있었고 머리는 정리되지 않았고 눈밑이 짙었습니다. 그 모습이 낯설어서 순간 다른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그 말이 나오자 제 숨이 잠깐 멈췄습니다. 이 장면을 상상한 적은 있었지만 막상 눈앞에 있으니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왜 왔어? 목소리가 생각보다 차분하게 나왔습니다. 나갈 데가 없어. 그 말이 예전에 제가 했어야 할 말 같아서 가슴이 한번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아이들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들이 먼저 나왔습니다. 아내를 보자
걸음을 멈췄습니다. 엄마. 아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현철아. 그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너무 늦게 도착한 것처럼 들렸습니다. 아들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 모습이 제 가슴을 먼저 때렸습니다. 아내가 손을 뻗었습니다. 엄마야. 보고 싶었어. 그 순간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지금 와서 미안하면 다야. 그 목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게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소리였습니다. 아빠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우리 엄마 없는 거 다 알고 있었어. 학교에서 다 물어봤어.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을 열었다 닫았다만 반복했습니다. 그때 딸도 나왔습니다. 아내를 보더니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한 발짝도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제 등 뒤로 숨었습니다. 아내가 다시 말했습니다. 아이들만이라도 만나게 해줘.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한 발 앞으로 나갔습니다. 아내와 아이들 사이에 섰습니다. 말이 아니라 몸으로 막았습니다. 그만해.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날 처음이었습니다. 애들한테 더 이상 상처 주지 마. 처음으로 감정이 한 번 터졌습니다. 분노였고 억울함이었고 너무 늦게 온 책임이었습니다.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내의 울음소리만 현관에 남았습니다. 아내는 다시 말했습니다. 다시 가족으로 해보자. 그 말은 부탁처럼 들리기도 했고 도망처럼 들리기도 했습니다. 나 정말 달라질게.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손을 느꼈습니다.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어떻게 할 건데? 제가 물었습니다. 잘할게. 다 잘할게. 그 말이 너무 많은 의미를 담고 있어서 오히려 비어 보였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바라봤습니다.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예전처럼 망설이지는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만날 수 있어. 아내 얼굴이 잠깐 밝아졌습니다. 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까지야. 그 말을 하면서 문을 닫았습니다. 천천히 끝까지 문이 닫히는 소리가 이번에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무리의 소리였습니다. 그날 밤 집안은 아주 조용했습니다. 아이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불을 끄고 거실에 앉아 있는데 아들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빠도 힘들지? 그 질문을 듣고 숨을 한번 고르고 말했습니다. 조금 힘들어. 그 말은 그날 처음으로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딸이 제 옆으로 와 앉았습니다. 아들은 반대편에 앉았습니다. 제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이들이 그 손을 잡았고 놓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문을 닫는다는 게 누군가를 버리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압니다. 문을 닫았기 때문에 아이들과 같은 방향을 볼 수 있었다는 걸요. 사랑이 끝나고 남은 건 상처가 아니라 지켜야 할 기준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 아마 한 가지 질문이 남을 겁니다. 나라면 그때 어떤 선택을 했을까? 끝까지 참는 게 맞았을지, 조금 더 일찍 선을 그었어야 했는지, 아니면 아직도 결정을 미루고 있는 문이 있는지 말이죠. 삶에는 정답보다 기준이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아도 세울 수 있다는 걸 이 이야기는 보여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속에 남아있는 어떤 선택 앞에서 잠시 멈춰 서게 만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새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까지 함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언젠가는 다른 누군가의 밤을 조용히 버티게 해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